이번 한 10주간에 걸쳐가지고 우리가 이제 쭉 리뷰를 내고 검토를 해봤는데, 보면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이제 좀 확대해보자. 그리고 건강치과의료 체계를 좀 확충을 해보고 구강보건사업을 확대해야 되자. 이거를 계속 저희가 주장을 해왔고, 뭐 보장성 확대에 있어서 보면 폭력이나 스케일링까지 이제 온 것 같고, 이제 남은 거는 그렇게 보면 불소득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면 이제 교육, 지금 뭐 생애 한 차례밖에 인정해주지 않는 TBI 교육에 대해서 좀 더 보장을 받는 거, 이런 쪽으로 가는 거. 치료증 의료는 노인 틀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굉장히 이제 구강검진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2007년도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보면은 영주화부터 해서 노인까지 해가지고 최소 2년에 한 번씩은 다 무료로 검진을 받는 체계로 바뀌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의 그 검진 양식이나 이런 거는 지금 이제 리스크 어세스먼트 하는 초기 단계 형태로까지 다 바뀌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상당 부분은 우리가 보장성 확대를 통해서 높은 질, 영국에서 얘기하는 높은 질의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내용들을 넣고는 있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얼만큼 서비스를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여전히 이용률은 굉장히 낮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그거의 괴리 문제를, 그러니까 보장성 확대만을 가지고 우리가 해결할 거다라고 보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전체의 의료 체계의 그 변화,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치과 의료 체계의 확충의 경우에도 보면 이제 사실은 이 부분이 전혀 건강보험 쪽에 들어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방이나 교육 쪽 같은 게 이제 90년대까지는 전혀 20세기까지는 보장이 안 됐기 때문에 이쪽에서 그걸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한 거거든요. 우리가 구강보건법 만들면서 법에다가도 그런 걸 명기하고 보건소의 치과실을 다 없애고 치과실을 다 이제 구강보건실로 전환을 하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주되게 해야 될 일이 예방하고 저 교육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갔는데, 이제 그렇게 또 가다 보니까 지금 빠진 게 이제 생긴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실은 이제 예방이나 이런 거는 사실 모든 치과에서 해줘야 되는 거였던 건데 안 했던 거였던 거고요. 여기서 해봐야 감당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인력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이쪽이 이 부분 상당 부분을 가져간 체계라면 사실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영국에서 하고 있듯이 특수치과 쪽과 관련된 영역들 있잖아요. 또 거기 더하게 아마 저소득층, 우리는 원체 이제 보장되는 그 습관 자체가 그러니까 본인 부담 비율이 높으니까 결국은 거기에서 재정적으로 지출하지 못해서 결국은 뭔가 본인 부담금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그 다음에 장애를 겪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뭔가 공공치과 의료 체계의 구축, 확충, 그거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이제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그걸 이제 해결해 보려고 2005년도부터 이제 구강보건센터라고 이름을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책적으로는, 국가정책적으로는 2005년부터 해서 보건소의 구강보건실을 확대 개편하면서 이제 구강보건센터라고 하고 거기에서 이제 주된 역할의 상당 부분은 그런 쪽으로 가자. 그리고 이제 권역별로 해서 장애인 구강보건센터 이런 걸 만들어서 그런 체계를 조직적으로 해보자, 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사실은 거의 지금 아직 진척이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현재 상황은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중구강보건사, 구강보건사의 확대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을 했는데 쭉 보시면 알겠지만 뭔가가 이게 굉장히 빠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거 한다고 해서 집단적으로 해서 저렇게 개입을 한다고 해서 될까? 상당 부분은 이거는 진료실에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수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보면 보건소나 이런 데서는 이런 사업을 지금 중심으로 하고 있고 실적으로 내고 있고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 지역에 있는 시장군수구청장 이런 사람들은 저런 거 더 많이 하게 좀 원하고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니다라는 걸 이제 첫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보면 전 세계적인 지도도 이렇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애들에 있어서의 충치는 지금 굉장히 줄었잖아요. 특히 선진국의 경우에는. 근데 35세에서 44세 성인에 있어서의 DMFT 인덱스 해가지고 딱 본 그림을 보면 뭐
호주는 아예 빨갛고, 그다음에 뭐 미국,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은 빨갛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전체 사람들이 구강 건강 수준이 올라가기가 어렵고, 더군다나 이제 노령화 시대를 접어든다고 보면 애들 때 충치 해결해 줬다고 이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성인에 있어서 빨갛게 돼 있는 그 빨간색을 어떻게 초록색으로, 노란색에서 초록색으로 바꿀 거냐의 문제를 사실은 이 영역에서 고민을 하고 해결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 그 부분의 핵심에는 사실은 설탕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불소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조금의 완화 효과는 있지만 사실은 수분 사업이라든지 불소 치약이라든지 이런 게 보면 지금 이용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 같은 수분 사업이 뭐 60~70%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불소 치약이 다 공급되고 있고, 뭐 개인 진료실에서도 불소도포가 되지만 성인에 있어서 빨간색이 안 바뀌고 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불소 같은 정도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다라는 거고, 그래서 가장 높은 단계의 상류에 있어서의 어떤 설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게 사실은 앞으로의 과제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상당 부분은 우리가 저기 2007년도에 우리 어디였죠? 우리 MT 갔었는데, 양평인가? 양평, 홍천. 우리 그 보건정책연구에서 홍천인가 뭐 가서, 이때가 이제 대통령 선거해였잖아요. 한국. 아무튼 거기 가서 우리가 이런 검토를 문의를 했던 거고요. 최종적으로 가서 이제 우리가 이제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거냐. 결국은 전체적인 이제 구강 건강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어떻든지 간에 해보자. 뭐 이런 우리가 모았던 거죠. 그리고 그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아동 청소년의 예방 물질 치과 의료 보장을 전면적으로 하자. 그 중에 일부러, 그러니까 사실 이걸 얘기하는 순간 사실 굉장히 어렵지 않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나눴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그러면 당시 이제 다들 의과 쪽에서도 국민 주치 뭐 이런 주치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요 단어를 이제 전면으로 내세워서 이 부분을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매개로 해서 우리나라의 치과 의료의 방식 이런 것들을 좀 바꾸는 쪽의, 그러니까 모멘텀으로 작용시켜보자 이렇게 얘기했고, 2007년도부터 쭉 얘기를 해서 뭐 보면 지난 대통령 선거 때는 야권 후보의 대통령 선거 공약집에도 들어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때를 통해서 이게 뭐 서울시나 뭐 이런 데에서 이제 공공사업화 되는 형태를 갖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공공사업화 되는 방식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이제 우려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이거를 하나로 대표 선수로 꺼내갖고 이렇게 가고 싶었던 건데, 그러니까 딱 요것만 딱 이제 하면서 사업화되면서는 전혀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요즘 목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낼 거냐, 이런 고민들이 이제 앞으로 더 진척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노인하고 장애인과 관련된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기존에 있는 체계, 이런 속에서 그러니까 공공의료 체계하고 어떤 식으로 확대를 하고 하면서 해결을 해야 될 거냐의 부분에 대한, 사실 이쪽에 대해서는 이 이후에 거의 진척을 못 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거의 뭐 이 이슈나 이런 부분들의 경우는 상당 부분 수면 아래 현재 우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그 성인에 있어서의 빨간색 돼 있는 거, 그거를 우리나라도 이렇게 개선하고 하려면 결국 이런 거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그때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뭐 여기 금연하고 영양하고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거는 우리 영역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제 하고 있으니까 그쪽하고 적극적인 연대를 하자는 얘기를 했고, 우리 쪽 입장에서는 이제 양치하고 불소 이용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검진의 경우 이제 이때는 검진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어세스먼트하는 리스크 어세스먼트하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러니까 건강의 주체를 어떻게 다뤄갈 거냐, 이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앞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의 어떤 이런 인프라 이런 것들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요번 그 마지막 그 준비하면서 이렇게 뭘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 하다가 결국 보니까 우리가 상당 부분은 2007년도에 상당 부분을 영국에서 했던 그런 고민하고 비슷한 고민은 우리도 다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정말 실현하려면 굉장히 정교해야 되는 것 같아요. 각각 부분별로 많은 전문가와 그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협의하고 만들어가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문제는 2007년도 이후에 우리가 얼만큼 더 많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모아내고 더 정교하게 만들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비판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